저는 이 촬영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편집 뭐 할 시간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 군뱅이 박사는 좀 많이 바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뭐 성의가 없는 사람이거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성의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진아 씨의 허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 예물을 이제 팔아서 도와주셨죠. 허준 선생님이 일탈했을 때, 가족들이 어려웠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도지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그 당시에 유희태 선생님이 반위, 지금으로 치면 유암이죠. 암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도지하고 결혼하라. 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다. 그래서 가시게 되죠. 가서 보니까 막 이러저런 경로로 상당히 힘들게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만나게 되는데 저기서 결혼을 한 웬 말탄 남자가 도지인 겁니다. 거기 신부가 따로 오는 거예요. 그날이 하필. 그래서 이제 오도 갈 데 없어가 결국은 내의원에 이제 여러저러 거기 이제 하여튼 사연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결국은 이제 내의원에 들어가서 의녀라고 있습니다. 이제 의녀는 궁궐에서 이제 도와주는, 소위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지금의 이제 간호사분들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뭐 수청은 좀 그렇고, 뭐 하여튼 술자리도 가야 되고, 양반들. 그리고 또 뭐 청나라나 뭐 사신이 오면은 거기 또 접대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일까지 하는 뭐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의녀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허준 선생님이 이제 스승이신 유희태 선생님이 이제 자기 모든 장기를 다 기증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반의가, 그러니까 암이 일어나는 부위, 그리고 오장육부를 다 관찰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도면 그림을 이제 도지 도령한테 줬더니 막 둘 다 미쳤다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노발대발해서 결국은 뭐 도지는 그걸 못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첫 만남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승님 돌아가시고 거기에 있었던 말씀들을 산엄, 그러니까 지금 산청이죠. 산청에서 있었던 이 얘기들을 다 나누시면서 이제 제 생각에 그때 이제 예진아 씨가 말씀을 다 못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저를 뭐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고위 관료한 사람이 이제 허준 대감을 해유하기 위해서 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게 좋아했느냐, 이런 제 느낌의 질문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그건 결국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아느냐,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허준 대감이 이제 운명하시고, 예진아 씨가 어느 꼬마 여자애를 데리고 이제 허준 선생님 묘소를 찾아서 가시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애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죽으면
그 허준 선생님께 하나 물어봐야 될 게 있다. 허준 선생님도 나를 좋아했는지. 정말 가슴 시린 감동적인 그 멘트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다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 안 흘리시죠? 그 드라마를 진정 깊게 보셨다면 아마 눈물이 났을 겁니다. 눈시울이 시큰해지실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은 납니다만,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이제 공빈마마라고, 그러니까 광해군을 낳은 이제 엄마죠. 이 얘기가 선조 때 얘기입니다. 왕으로서는 많이 거시기 한 그 선조 때 이제 얘기다 보니까, 광해군을 낳은 사람이 이제 공빈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오라비가 이제 사실은 반의를 앓고, 그러니까 암을 앓고 위암을 앓고 있었는데, 이걸 다 모르고 전부 하는 얘기가 그냥 입만 돌아간다 해서 침하면 낫는다 해서 도지 도령도 그렇게 했고 다 했는데, 결국은 못 낫쓰고 이제 그때 창녕우상 대감이 다시 이제 자상으로 이제 궁궐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준 대감을 이제 청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래비를 이제 공비마마 오래비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왕의 그 뭡니까, 처남이죠. 처남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치료하느냐 못하느냐 3일 5일을 달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부 치료는 했고, 그래서 입은 안 고치고 막 침은 안 놓고 맨날 배만 뜸만 뜨고 뭐 지압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난리가 났죠. 이게 입도로 간 건데 무슨 배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느냐고. 그래서 이것은 제 스승님이신 유이태 스승님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들 뭐 이건 도대체 완전 총구석에 뭐 의원 말 듣고 이거 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못 나섰습니다. 그래 저녁에 이제 술시 여러분들 술 좋아하십니까? 술시가 되었습니다. 이 술시는 술 마시는 술시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명리에서 보면 개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시에서 9시 사이죠. 어쨌든 여기 얘기 나왔으니까 술 마시는 시간은 유시입니다. 유시 5시에서 7시. 그건 저녁 먹는 시간인데, 원래는 이때 유자가 당유자인데 하여튼 이 소주 위에 술주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술을 드셔야 취하지 덜 취하고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다. 뭐 하여튼 명리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술시가 됐는데 안 나온 겁니다. 이 선조의 이게 처남이. 그러자 이제 내의원에서 이제 뭐라 하느냐, 이제 손을 그 당시에는 손목을 자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는 뭐 시연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연이 뭐냐 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준 선생님께서 그때는 대감이신 대감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짝두에 손을 올려놓고 자르려고 하는 찰나에 뭐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의원 의관들 많은 분들이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딱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예진아 씨, 이 걸으면서 하니까 좀 그러네. 예진아 씨가 나서면서 제 손목을 대신 잘라 주십시오 합니다. 이 허준 선생님의 손은 세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손이고, 제 손은 할 일이 없는 손입니다 하면서 자기 손목을 잘라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어떤 사랑인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런 사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르려는 순간에
또 이제 누가 달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공빈마마, 여기는 공빈마마가 아니고 임금 그 선조 예 이제 내시죠. 내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다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전부들 뭐 놀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진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게 경우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제 평민이었고 또 역적이었지 않습니까? 역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대역죄인이죠. 그러니까 밀무역, 국가에서 금지한 밀무역도 했지 뭐 그런 걸 해서 도망치고 뭐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평민의 신분으로서 그 당시 양반집 비수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뭐 차명이 처해질 일입니다. 그런 걸 모든 걸 이제 극복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경위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되고 또 이순신 장군이 극적인 역할을 하시고 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왜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그 풍계를 이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허준이는 대역죄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평민의 신분을 어떻게 정성의 반열에 올릴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부총리께 어기입니다. 그래서 정일품이죠. 그렇죠.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는 정일품으로 광해군대 승격이 됩니다. 그 당시는 정이품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이제 반대쪽에 그때는 당파 싸움이 원컷 심했으니까 반대쪽의 사람이 이제 이랬죠. 그때 예진아 씨하고 이제 허준대감이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한 사람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요새 말로 꼰질러 바친 거죠. 그래 소문을 막 퍼뜨린 거죠. 아무도 안 믿죠. 그 부인한테 잘하고 오직 환자만 보는 분인데 무슨 두 분이 그런 사이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선조하고 그 창녕의 원래 우상대감, 성대감, 그 당시는 이제 자의정이었죠.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예진아 씨가 선조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소문이 정녕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진아 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당시 산엄 약방에서 그 십수년간 지켜봤다. 그래서 어려운 환자들 그리고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빠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삼년간 산엄 함양 거기 절에서 머물렀다.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 부인은 또 그 난군을 위해서 수천리를 걸어서 와서 병까지 얻었는데 그런 지순지고 갑자기 생각해. 지순지고 지조지순 하여튼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숭고한 사랑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욕보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마음은 오직 제 마음 속에 있을 뿐 하늘나라에 같이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선조왕이 이제 결심을 하죠. 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아까 이제 벼슬 첩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허준 선생님이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본인 때문에 이제 쫓겨나야 되는, 안 쫓겨나도 되는데
그 소문들이 이제 돌고 하니까 예진아 씨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허준대가 뭐 오직 병자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뭐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사랑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음속에만 두고 내뱉지 않고 그냥 그분을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는 그 멘트는 참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메가리가 안 보이네요. 메가리가 짝 만나서 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그 예진아 씨의 사랑, 허준대감,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에 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해는 이제 또 뉘어 서산으로 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가 많이 짧아졌죠. 그래서 해가 짧아지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기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